영끌들의 몰락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량이 폭증했다고 얘기하는데 2024년 10월 기준에 380건이다. 2020년도에 뭐 167건인가 169건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2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,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 서울 아파트 경매가 380건이 아니라 뭐 3,800건, 너무 과하게 표현했나요? 뭐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추정해 봅니다.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. 뭐 5배가 될 수도 있고 7배가 될 수도 있고요. 확실한 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폭증할 거다라는 게 이제 사실일 겁니다. 약걸한 사람들이 이제 뱉어내고 감당 못해서 경매 처분 당하는 건들이 이제 대폭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죠. 결국 그렇게 되면 이 경매 나오게 되면 경매 물량 쌓이고 낙찰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일반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결국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의 이제 말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그로 인한 충격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. 결국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누가 그렇게 과도하게 이제 무리하라고 옆에서 강요를 했나요? 아니죠. 스스로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겁니다. 결국 자기 자신의 손으로 연끌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죠. 앞으로 우리가 경매 물량을 목격하는 일들은 매우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. 꽤 많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. 2024년 10월에 380건이다. 그 중에서 한 40%가량이 낙찰됐다고 하네요. 60%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고,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매 물량 쌓일 것이고, 낙찰 안 되고 유찰되는 경우도 또 많아질 것이고, 결국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요, 이 남겨진 물량들이 대거 많아지겠죠.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우리 사회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, 이 경매 시장에 사람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고, 더 이상 부동산은 당장이 아니라 한 몇 년 뒤에 말입니다. 당장은 이제 아니겠지만 몇 년 뒤에는 이 경매 시장에 사람 없다. 더 이상 부동산은 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못 된다. 부동산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그냥 거주의 목적인 곳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.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얘기들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몇 년 뒤에는 또 다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겠다고 또 몰려들겠죠. 근데 적어도 지금은요, 앞으로 최소한 3, 4년, 5년까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외면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외면한다고 하는 이유가, 첫 번째는 너무 오를 만큼 올라서 너무 이제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인 거고, 두 번째는 대출이 안 나와서이고,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통한 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거고, 네 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동산 따위에 관심을 못 가진다라는 겁니다. 부동산도 결국에는 사치제입니다. 사치제. 뭐 비싼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비싼 집을 사는 거고, 싼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은 싸게 사는 거고요. 전세 사는 사람 있고, 월세 사는 사람 있고, 자가로 사는 사람 있고, 매우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하더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될 일들, 현실들 잘 좀 따져봐야죠.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하다 뭐 이렇게 그 어느 누구도 얘기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사는 건 쉽지 않죠. 항상 어렵습니다.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, 어떻게 지내야 될지,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각 판단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. 결국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에 살아가는 삶을 잘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지를 잘 정해야죠. 특히나 부동산은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아주 큰 결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내다보고 움직여야 되겠죠.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좀 우려하고 염려하고 좀 잘 좀 따져보면 살아가는 모습들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정해야, 그래야 길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, 쉽지 않다라는 거,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겠죠. 어느덧 이제 지금쯤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중요한 거, 중요하지 않은 거, 내가 해야 되는 것들,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, 내가 할 수 없는 것들, 뭐 이런 것에 대한 구분들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, 어떤 것들이 나에게 허락될지, 이런 것들을 좀 궁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 때, 우리의 삶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나아지기도 하고, 아니면 또
뭐 전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일상적이 될 수 있는 거고, 확실한 건 욕심부리거나 몸 걸지만 않으면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내다치는 않는다라는 거죠.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, 지금의 모습들이 또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라는 거, 그걸 명심하고 지내야겠죠. 산다라는 게 참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녹록지 않은 것 같고,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내 의도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, 특히나 이제 지금의 상황은 좀 우리에게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자산시장의 이 침체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? 좀 더 현실에 집중하고, 좀 더 내실을 기하고, 좀 더 신중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소비보다는 절약으로, 그리고 기대보다는 좀 현실에 대한 적응을 좀 더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겪게 되고 바라보게 될 텐데요. 누구나 다 나름의 자리에서 불안과 걱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쉽게 떨칠 수는 없는 것 같고요. 조금 더 차분하게 좀 더 기다리며 또 살아가야겠죠.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아무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습니다. 이런 시대에 영끌하지만 않아도, 무리하게 빚만 안 져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지금의 현실 같습니다. 함부로 영끌하지 말자고. 지금이든 나중이든 언제든 말입니다.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전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는 것, 그것만이 우리 자신들을, 우리 가족들 지켜주는 길 같습니다. 천천히 차근차근 조심도 조심하며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연끌족들이 몰락한다라는 뉴스, 서울의 아파트 이제 경매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,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? 앞으로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, 심상치 않으니 대비해라, 대응해라. 그리고 이 불황의 시대에 하루빨리 적응해라.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라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소비 습관 늘리지 말고 현재의 분위기에서 잘 적응하고 착실하게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삶을 지켜내겠다 각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내실이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,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이 좀 더 안정이 되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기보다는 좀 더 편안해지기를,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